자, 11번 문제 설명 동글베. 얘들아, 설명 그러면 통상적으로 무슨 문제라고? 논지 전개 방식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일단은 논지 전개 방식 자체는 100% 출제가 된다 그랬잖아. 논지 전개 방식 자체는 100%가 출제가 된다 했는데 문제에서 설명 그러면 문학 지문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표현상의 특징이고 비문학은 표현상의 특징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자, 선택지 1번 보니까 특정한 이론을 소개 미추. 그 다음에 의를 밝히고 있다 그랬지. 의라는 것은 좋다 그런 얘기야. 가장 무식하게 얘기하면 좋다. 근데 보통은 의는 어디에 드러나 있느냐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 의가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 자, 얘들아, 독서 지문은 300자 곱하기 5개 달라기라 그랬다. 1500자지. 보통의 지문들은 의는 제일 마지막 문장, 1500자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문장 20-30자 정도에 들어있는 게 의다. 자, 그 다음에 권위자의 이론을 설명, 권위자의 이론, 장단점 분석이 나오고요. 다양한 이론, 그 다음에 한계를 지적을 한답니다. 자, 4번은 알아두셔야 된다. 상반된 두 이론이 있는데 이를 절충하고 있다 그랬지. 얘들아, 연역법이라는 것이 있고 귀납법이라는 것이 있고 변증법이라는 것이 있다. 오케이? 자, 변증법은 보통 수능시험에서 잘 나오지는 않아. 잘 나오지는 않는데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런 11번 문제 정답이 되기 위해서 출제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변증법이 나오지는 않는데 나온다 그러면 정답으로 나오는 거다. 자, 상반된 내용이 있는데 이 상반된 내용을 무엇하는 것? 절충하는 것. 상반된 내용이 있으면 그 상반된 내용을 절충하는 것이 뭐라고요? 변증법이라 그래. 근데 우리가 보통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정, 반, 합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정, 반, 합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현재 어떤 명제가 있고 그 명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명제가 있으면 합은 뭐냐 그러니까 그것을 절충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충이 뭐냐 하니까 중간점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4번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 변증법. 말뜻 아시겠죠? 이거는 변증법은 일단 수능은 지문으로 잘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11번 문제 정답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 15번 문제 통념이 있고요. 통념 비판이라 그러네. 통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루 알고 있는 사실을 통념이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두루 알고 있는 사실을 통념이라 그러는데 그 통념 비판 보통은 이 문제는 통념 비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진대. 이 통념 비판 일단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었습니까? 그랬을 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12번 문제. 자, 항상 문제를 먼저 읽어주라 그랬지. 항상 문제를 먼저 읽어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여기 보니까 하인즈 딜레마에 대한 콜버그의 연구 과정 이게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인 거라.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자. 학교 내신 수업을 할 때는 이미 어떤 단원을 배운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강조하는 것 핵심어가 뭔지를 잡아주면 되는 게 학교 시험이거든. 근데 우리 수능 시험은 무엇이 나오는지를 모르잖아. 일단은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을 중심 화제라고 하는 건데 자, 왜 문제를 먼저 읽어주면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중심 화제가 문제 속에 드러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런 너네들 지문 읽을 때 콜버그라는 사람이 하인즈 딜레마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잡아주시면 되는 거대. 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과정 동글베. 얘들아, 아직까지 너네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그지?
근데 독서 지문은 크게 보면 과정인 지문과 과정 아닌 지문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 쉽다. 가장 무식하게 나누어 버리면 과정 아닌 것. 그런데 거꾸로 학교 들어가면 애새끼들은 과정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근데 너네들은 그냥 과정과 과정 아닌 것. 말뜻 오케이? 그렇다면 12번 문제 과정을 묻고 있으니까 오늘 그런 1, 2, 3 방식이 나올 거라는 얘기다. 문제를 읽어보니까 총 6단계가 나왔었지. 그러니까 6단계에 맞추어서 밑줄을 꺼주시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13번은요. 기억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얘들아 쌤 수업에는 기억 디귿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기억 디귿을 보고 답 잡아주는 거 아니대. 자 무식하게 대답해봐라. 문학 지문이가 비문학 지문이가? 비문학 지문은 단락의 요지를 가지고 답을 잡아줘야지 기억 디귿 가지고 답 잡아주면 안 돼. 그러니까 기억이나 니은이나 디귿이 들어있는 단락의 요지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추론 동글뱅이 돌려두면 이런 게 소위 말해서 유추해라는 문제거든. 추론 동글뱅이 돌려두면 이런 게 소위 말해서 유추해라는 문제인데 얘들아 수학은 유추가 2대 4는 3대 x 그랬을 때 2x는 12, x는 6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유추인데 국어는 그게 안 되니까 지문 내용에 충실해 가지고 답을 잡아주면 되는 거다. 자 지문 들어갑니다. 자 오빠와 함께하는 행복한 국어 영역 여행 출발하기 전에 우리 답이나 용돈 얼마 벌어놓? 네? 용돈 얼마 벌어놓? 번 게 없나? 있기는 있는데 감추고 싶은 비밀이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어서 좋겠다. 네 옆에 앉은 소희라는 애는 용돈 받은 거 엄마한테 다 삥 뜯기 한다. 진짜 불쌍하지? 병 한번 쓰다듬어 주라. 불쌍하다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12번 문제 때문에 이미 중심 화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12번 문제에 맞추어서 지문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라. 자, 도덕적 판단이란 어떤 행위나 의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좋은 것 혹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런데 세모 돌려두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화제 전환의 접속이라 그랬거든. 그런데 도덕적 판단의 기준은 사람이 성장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 도덕적 발달 단계를 연구한 콜버거 12번 문제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도덕성 발달 단계를 연구한 콜버거 밑줄 그어주시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중심 화제가 되는 거지. 되나 안 되나? 그래서 핵심적 내용이 뭐냐니까 하인저 딜레마를 들려주고 하인저의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 밑줄을 꺼주면 자 끝났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12번 문제를 다시금 여러분들은 봐주시면 또는 머릿속에 있는 걸 보시면 잠깐만 화면 봐볼까? 발달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랬잖아. 발달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무엇의 전개 방식? 과정. 무엇의 전개 방식? 과정. 되겠지? 자꾸만 쌤이 과정을 나올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 왜 강조를 하느냐 그러면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 자체가 이런 걸 설명을 하지를 않는다. 선생님들 자체가 나중에 여러분들 EBS 강의를 듣건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을 듣건 다른 인강을 듣건 간에 맨날 중요한 거 설명하고 있지 과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이것을 여러분들의 특장점으로 지금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과정의 전개 방식이다.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대답에서 단순하게 예 혹은 아니요라는 응답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 판단 근거를 기준으로 도덕성 발달 단계, 얘들아 잠깐만 화면 볼까? 역시 발달 단계 뭐란 말이고? 1, 2, 3
알겠지?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총 6단계. 1, 2, 3에서 1, 2, 3, 4, 5, 6까지 나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우리가 밑줄을 꺼줄 때 밑줄 자체를 어떤 식으로 꺼줘야 되냐면 일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 밑줄 꺼주셔야 되는 거다. 자, 두 번째 단락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전관습적 수준이라 그러는데 가장 낮은 도덕성 발달 단계라 그랬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그런 과정의 전개 방식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중심화제가 바로 뭐가 나와줘야 되는데 1단계. 이게 바로 첫 번째 중심화제인 거라. 알겠지? 그래서 1단계는 뭔데? 벌을 받으면 나쁜 것이고 칭찬을 받으면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 2단계 똥걸배. 2단계가 뭔데?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옳다고 간주 밑줄.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너네들이 뭘 지금 배워야 되냐면 이 지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어디가 포인트인가를 잡아주는데 문제에서 12번 문제가 과정의 전개 방식을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과정에 따라서 잡아주면 되는 거라. 말뜻 아시겠지? 여러분들 지문을 이미 꼼꼼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 다음 단락도 바로 3단계 똥걸배. 자, 3단계는 뭐라 그랬니?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 됐습니까? 4단계 똥걸배. 그럼 4단계는 뭔데? 4단계는 뭔데? 법의 준수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 그러니까 쌤이 철저하게 밑줄 긋는 것이 과정의 전개 방식에 맞춰서 밑줄 긋고 있다.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다. 오케이? 5단계 똥걸배. 자, 5단계는 어떻게 되지? 법이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는 잘못이지만 도덕적으로 옳다고 판단. 6단계 똥걸배. 6단계는 뭐라 그랬니? 스스로 선택한 양심의 결정을 따르는. 됐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철저하게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주었느냐 그러면 철저하게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습니까? 그러면 과정이라는 전개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말을 명심을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단락 들어갑니다. 자, 콜버그 이론의 특징. 여러분들 12번 문제를 보니까 콜버그 연구 과정이었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중심화제가 콜버그 이론의 특징. 이게 바로 중심화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도덕성 발달이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밑줄 것이면 여러분들이 학교생들하고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핵심을 하고 배우는 내용인 거라. 이런 것들을 핵심을 하고 가르쳐 주는 거라고. 순차적 발달, 순차적 발달. 되겠니?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리고라는 접속어가 하나가 나오지. 그리고 이때 그리고라는 접속어는 순접관계의 접속어라 그런다. 순접관계. 보통의 경우에는 쌤은 이 순접관계의 접속어는 수업을 하면서 언급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일단 순접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얘들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 아래에서 위로 흐르니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게 순접이라는 거야. 역접이라는 것은 속되게 표현하면, 저속하게 표현하면 앞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씹어보는 것이 역접이고 앞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씹어보는 것이 역접이고 순접이라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순접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이 셈은 수업 중에 그다지 강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쪽에서 밑줄을 긋기 때문에 순접 뒤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밑줄이 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기 수준보다 높은 도덕적 난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 이러한 세모. 일컬어 무슨
지시어. 지시어는 무슨식 구성? 발전식 구성. 발전식 구성이라 그랬으니까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거가 내용은 똑같은 거가. 내용은 똑같은데 조금 더 플러스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다. 그래서 뭐라 했니? 도덕성 발달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유용한 교육적 도덕 교육의 틀을 제시 미추. 무식하게 불러라. 좋다 말이가 안 좋다 말이가.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어이. 자, 기본적으로 너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는 왜 밑줄이 들어가니? 지시어 되니까 밑줄이 들어간 거예요. 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애 첫 모의고사를 3월 달에 시험을 치르게 될 건데 생애 첫 모의고사를 치를 때도 지시어 되니까 밑줄 꺼낸다 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밑줄 꺼주시면 돼. 그러면 별거 있나 별거 없나? 오늘 별거 없지? 자, 편안하게 정답 확인 들어갑니다. 그래서 11번 문제인데 오늘 글은요 12번 문제를 먼저 읽었기 때문에 콜버그의 하인즈 딜레마에 대한 연구를 다루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 마지막에 어기까지 언급되고 있지? 답은 몇 번이고? 1번. 에로점 있다 없다? 에로점 없어. 오케이? 쌤은요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국어입니다. 국어는 눈 감고 시험을 치도 100점이 나옵니다. 시험지를 덮어놓고 시험을 쳐도 100점이 나옵니다. 자, 12번 문제. 자, 여러분들 하인즈 딜레마는 충분히 읽어보셨다 그지? 충분히 읽어보셨다 그지? 자, 가격 때문에 약을 구입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네. 응? 그래서 어떻게 했니? 약방을 부수고 들어가 부인을 위해 약을 훔쳤다. 그래서 원래 도둑질을 하려고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했다 그런 얘기겠지? 됐니? 자, 하인즈의 행동은 옳은 것인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 예, 그런데 여러분들 2단계라고 돼 있네. 2단계. 첫 번째가 지금 몇 단계를 다루고 있어? 2단계.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2단계는 읽었을 때 내용이 어떤 거라고 나와 있으니 2단계는 자신의 이익이 판단의 기준이라 그랬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A에 들어갈 내용은 자신의 자신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B는 4단계인데 여러분들 4단계는 무엇이 초점이라 그랬니? 4단계는 법의 준수.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답인 거라. 오케이? 이런 경우도 지문 독해를 했으면 지문 독해한 것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때려버리면 되는 거라. 오케이? 안 오케이? 그러면 별로 까다로운 것이 없을 겁니다. 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 다음에 법을 따라야 한다. 그 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 몇 번이고? 2번. 에로점 없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어쨌거나 기억은 여러분들 초보적인 단계라 그랬지? 기억이 들어있는 단락 자체가 그런데 니은이 들어있는 단락은 어떤 거라 그랬냐? 다른 사람들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냥 그런 얘기잖아. 답 그냥 바로 설명합시다. 몇 번입니까? 2번. 자, 14번 문제가 여러분들 답이 어렵다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 틀리는 애들이 왜 틀리냐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문제를 자기 중심으로 풀지 않는다. 우리가 밑줄을 껐다 그러면 자, 칠판 보시고 여기 지금 밑줄 건 거 있지? 이것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답을 잡아주시면 돼. 이것 가지고 자연스럽게 답을 잡아주시면 돼. 그래서 순차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자기 수준보다 높은 도덕적 난제를 해결한다. 그 말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답인 거라. 오케이? 자, 무슨 얘기인지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
쌤은 국어 문제가 몇 문제밖에 없다 그랬지? 세 문제밖에 없다 그랬잖아. 일치 불일치가 있고 유추가 있고 판단하기 문제가 있다 그랬지?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추론을 동글뱅이 돌렸나? 추론이라는 것은 유추와 같은 말이거든. 추론 이꼬르 유추라는 말이거든. 근데 유추는 여러분들이 답을 보다 쉽게 잡아주려 그러면 일치 불일치를 바탕으로 답을 잡아주셔야 돼요. 일치 불일치를 바탕으로 답을 잡아주시려고 해야지 너가 머리가 먼저 움직여지면 안 되는 거라. 이런 유추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도 보면 보통 학생들이 낚여가지고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 왜 오답률이 높다고? 내 머리를 믿기 때문인 거라. 잠깐만 한 번만 더 화면을 보자. 2대 4는 3대 x 그랬을 때 이때 x의 값을 잡는 게 유추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답을 잡을 때는 2대 4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먼저 움직이려 하지 말고 지문을 먼저 봐라. 그 말만 명심을 하시면 14번 문제